就算是我粉身碎骨都难以报答他对我的养育之恩。现在我妈妈现在都只剩下一个人了，我们爸爸也去世了。你要我妈妈至于何的？如果说我那个房子，如果说你住搬进来，你不要我妈妈住那个房子的话，我妈妈住哪里啊？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개팅 프로그램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TV에서 소개팅 프로그램의 방영과 시청을 적극 장려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구 대국인 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중국에서는 기상천외한 사연들이 펼쳐집니다. 이번 소개팅도 심상치 않습니다. 자신의 모친을 데리고 소개팅을 하는 남자인데요. 과연 엄마와 함께하는 소개팅 현장에서는 어떤 흥미진진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 말해드릴게요. 여러분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소개팅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싶다며 간절히 부탁했던 남성의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32세, 키 172cm, 월 소득 4,000위안. 그는 연애 경험이 전무하다며 자신의 순수함을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순수하다기보다는 그냥 찌질하다와 멍청하다는 표현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以前呢，亲朋好友啊给我介绍了各式各样的女儿呢，但是由于我家庭的原因嘛，恐怕父亲生病哈，由于高血压、脑淤血，哈，他们觉得呀，家里面呢是一个沉重的负担。然后他的那种父母嘛，天下的父母都希望他的子女能够过得开心、过得快乐、过得幸福。但是啊，看到我们那个家庭状况哈，他都觉得呀很恼火，所以说那个问题啊，都一直拖到起没有解决。现在我父亲的事情呢也解决好了，我希望能够开启我。 수많은 소개팅에서 번번이 실패를 맛본 그는 그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돌아가신 아빠 탓을 하며 현실을 외면하려는 모습인데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하게 모친까지 소개팅 프로그램에 동행하면서 현장은 어색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진행자조차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는데요. 有些事情呢，只是会尊重他的人，但是我个人自己也有自己的一些想法哈。 드디어 여성 참가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27세로 남성 참가자와 동일한 월 소득을 받고 있었으며 단정하고 호감 가는 외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한자리에서 마주하게 되었고 설레는 긴장감 속에서 서로의 첫인상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第一次看见他的时候，我觉得还算是很有眼缘嘛，印象还都不错的。见到男嘉宾第一感觉嘛，其实还好吧，因为我不是什么外貌协会，只不过就是看接下来的相处如何。 여성 참가자는 외모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며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춘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남자 새끼는 마치 자신이 외모 평가의 권위자인 양 그녀의 화장이 잘 되었다며 평가를 늘어놓았습니다. 남성은 식사 자리에도 어머니와 함께 동행하며 소개팅을 이어갔습니다. 经济上有没得啥子要求啊？经济啊，人养得起家。像他本事那些啊，高低啊，有没得啥子要求？管好读本事啊。一个男生吧，刚出来肯定大家都是一般的家庭都没那个条件的，所以这块我能理解。但是他肯定是要有他这一工作就是说能力方面的一个才能。我想我只有一个儿子，我觉得想大家族肯定有的。跟父母不是住在一套房里面，但是我们可以住在上下层啊，或者是邻居。 因为现在婆婆跟儿媳嘛说的比较那个的话，就是这个关系如果一旦这个度没把握好。 소개팅남의 엄마는 첫 만남에서부터 갑자기 되지도 않는 말을 시작합니다. 갑작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며 우리 아들과 결혼하면 함께 살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상대 여성이 지 아들에게 호감이 있는지 확인하기는커녕 대화의 시작부터 쌍욕 나올 정도로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는 모습입니다. 상황을 눈치채고 적절히 중재해야 할 남자 새끼는 오히려 엄마의 편을 들며 여자에게 훈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눈치 없이 엇나가는 두 모자의 언행의 소개팅녀는 점점 더 난감해지고 있습니다. 其实我妈妈那个人呢，还是很好相处的一个人。她呀，反正都是和哪个人呢，她都合得来。她也没啥子脾气，性格也很好，心地也很善良。 눈치 없는 남자 새끼는 여전히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듯 어이없는 말을 이어갑니다. 상황 파악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인데요. 이 모자의 태도에 당황한 여자는 뭔가 쎄함을 느낀 듯 재빨리 화제를 돌립니다. 我家在农村，所以说每次我来回重庆其实很远，所以说其实还有个问题就是，像我这个情况，我肯定以后是要买车的。我觉得把车子的内部消费节约起来，我尽量和我的女朋友或者是我的学生的话，出去旅游耍。 참고로 남자 새끼는 태어나서 한 번도 차를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자격지심 때문인지 그는 차를 산다는 여자에게 느닷없이 훈수를 두며 불필요한 충고를 쏟아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자신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 차가 필요하다는 여자에게는 굳이 차를 살 필요가 없다며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친 새끼가 아닐 수 없습니다. 坐车好急哦，过年过节很难坐车。坐活着人，那都搞不得好久去。其实嘛，过年过节是有的是经常坐。因为我住得比较远，所以说深刻感受到了这种距离之间有问题的时候，车油很重要。说我的，其实我目前的一个目标都是先买车。
想买车还要另外买一套房子。 끊임없이 이어지는 모자의 비상식적인 논리에 지친 여성은 결국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를 뜨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제작진들은 더 이상의 불미스러운 상황을 막기 위해 서둘러 중재에 나섰습니다. 결국 소개팅은 중단되었고 식당을 나와 개별 인터뷰가 진행되었는데요. 他觉得买个车方便，以后的话他回去也好，出来也好，他都方便的是他应该是想的那些事情，那个不应该怪他，有点搞错他的要求。要求买房子明的就是像他写他的名字。我觉得他还是去找他的前男友，喊他给他买房买车算了。我是他的，我平白无故的给你去买房。 其实我以前的想法一直都是，如果男方有经济，那么他可以付首付；如果男方没经济，我们两个可以一起奋斗。是希望说是男方来买这个车吗？没有，这个我倒没有。我觉得有这个能力，两个人一起奋斗呗。如果我现在我急需想买，那我可以我自己拿我的工资贷款买。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남성의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황당한 논리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제작진은 결국 모자 사이에 앉아 차 구매 논란에 대해 직접 대화를 나누기로 했는데요. 그러자 남자 새끼는 뜬금없이 차가 있으면 바람필 확률이 높다는 황당한 논리를 펼치며 마치 여성이 자신에게 이미 반한 것처럼 김칫국부터 들이켰습니다. 买房买车对于我来说压力山大，我觉得没那个必要的。我没必要付出那么多，因为我跟他两个才刚刚认识，你都要求我去买房买车，为你付出那么多，万一你拔起来跑了，万一你把我踹了，我啷个办？两个人都有自己的想法，都有自己的小心眼嘛。那你觉得你现在对于女方的小心眼是什么呢？ 本身我来到那点嘛，都是希望能够诚心诚意的想找一个女嘉宾，那个踏踏实实的过日子嘛。但是他那种想法确实都是 끝까지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남자 새끼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색해지든 말든 고집스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데요. 그러나 그 순간 엄마는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여성이 자리를 떠날까봐 불안해진 엄마는 갑작스레 상냥한 말투를 보이며 진행자에게 부탁합니다. 겉으로는 아들을 두둔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녀는 속으로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병신인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我觉得的话，我们那个家庭的话，找一个就是说房子已经有了，都找个他不买房子也不买车的，肯定过得愉快得很。 결국 진행자들은 여성에게 따로 연락해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와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라며 부탁한 것인데요. 엄마는 마치 절박한 심정인 듯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애써 짜내며 갑자기 자신의 인생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처지를 이해해달라는 듯 동정심을 호소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타이밍을 놓친 감성 호소는 오히려 어색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여성의 마음은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결국 여성은 소개팅을 여기서 끝내겠다고 선언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소개팅은 자신의 위치도 모르고 기고만장해진 모자와 끝까지 품위를 지키며 예의를 지켰던 여성의 만남이었습니다. 소개팅 자리에 어머니를 데리고 온 것도 모자라 둘이서 한편이 되어 집과 차에 대한 이야기로 여성을 깎아내리기까지 했던 이 모자. 결국 그들의 오만함은 참교육을 받는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공감되거나 의견을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다 말해드릴게요. 다 말해주는 여자였습니다.